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 했고, 본질적 계약 위반인데 개념이 좀 까다로웠죠. 근데 이제 상대방의 기대하는 어떤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그것이 이제 본질적 위반이다. 그리고 예견 가능성 없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당사자나 동합동의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있으면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고 또 헷갈리네요. 없으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말이 헷갈려요. 우리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보통 영어로 이제 펀더멘탈 브리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돼서 뒤에 이제 계속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매도인의 의무는 제 30조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가 규정이 끝나면 그 뒷부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매도인의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매수인의 구제책이 규정되고, 그게 또 끝나면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53조부터 이제 매수인의 의무가 나오고, 요 매수인의 의무가 끝나면 매수인이 의무 위반을 했을 때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매도인의 구제책이 또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양 당사자의 공통 의무 규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매도인의 의무를 좀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 인도 의무, 그리고 서류 교부 의무,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의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매수인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대금 지급하고 물품 수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 넘겨주고, 서류 넘겨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돈 주고 물건 받고.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부수되는 게,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을 넘겨줘야 되겠죠. 물래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적합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적합한 물건을 넘겨줬는지 안 넘겨줬는지를 매수인이 검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앞 시간도 제가 시간을 착각하고 1시간 반 동안 떠들고 있으면 중간에 스탑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본의 아니게 초과 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도 뭐가 있느냐? 물품을 검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공통된 규정으로 상대방과 나 자신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아니면 대금과 관련해서 뭔가 이자가 발생했으면 이자도 줘야 되고, 그리고 물품을 보관할 의무도 있고, 이런 의무를 공통적으로 집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30조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부터 봅시다. 30조 매도인의 의무는 단 한 줄이에요. 단 한 줄. 내용이 한 줄밖에 없어요. 뭐냐?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서 뭘 한다?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세 가지죠. 물품, 서류, 소유권. 그죠? 물품에 대한 인도 의무부터 봅시다. 첫 번째 31조에 있어요.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B, C가 있습니다. 31조 A.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때 인도된다는 얘기네요. 특정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물품의 운송이, 국제 운송이 매매계약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최초 운송인한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물품의 인도입니다. 이 최초란 말이 영어로 이제 fir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first carri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운송인,
운송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운송인 이 뜻이 아니고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이동되는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는 매도인이 물품을 떠나보내는 그 단계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운송인은 인수하겠죠. 그 운송인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첫 번째 만나는 운송인 그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 넘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항은 운송이 물품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하거나 제조되어야 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물건이 특정한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장소가 그 장소에서 물품의 임의처분하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였을 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 매수인의 임의처분하란 말이 매수인이 임의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의 컨트롤을 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통제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의 통제하로 들어갔다는 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장소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장소란 게 운송을 포함하지 않고 어디인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보내는 그런 운송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있어요. 특정한 그리고 물품이에요. 이 특정품 혹은 불특정품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물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유명사, 일반 명사처럼 물품이 그거야. 어떤 그것이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그것이야.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렸죠. 하여튼 모나리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건지. 물론 복제품이 있겠지만 그래도 진품은 어딘가에 있다. 진품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불특정품은 어떤 거냐면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계약의 대상으로서 특정화되지 않은 물품. 계약은 체결했는데 특정화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아니더라도 돼. 쉽게 말하면 모나리자 아니면 모나리자가 아닌 거잖아. 근데 이 물건은 그게 아니면도 그거랑 같은 게 많아.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 해당돼요. 초코파이를 만듭니다.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초코파이 공장에서 저번 달에도 만들었고 요번 달에도 만들었고 다음 달에도 만들고 어제도 만들고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어요. 어제 만든 초코파이와 내일 만든 초코파이, 모레 만들 초코파이, 다음 달에 만들 초코파이가 다른가요? 맛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똑같죠? 상업적으로 교환이 가능하죠. 이걸 줘도 되고 저걸 줘도 되잖아요. 이게 불특정물이에요. 공장에서 계속 라인은 돌아가고 있고요. 창고에는 수십만 개의 초코파이가 쌓여 있어요. 근데 매도인은 초코파이를 파는데 매수인한테 초코파이 1만 상자를 넘기기로 했어. 이 1만 상자가 딱 정해진 1만 상자는 거지.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내일 만들어서 1만 상자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줄 수도 있고 남한테 팔은 거 뺏어가지고 다시 줄 수도 있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품이라는 거 혹은 불특정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특정 장소에서 만들어지거나 제조된다는 걸 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혹은 그 물품이 혹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기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는 것.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둔다는 말은 매수인의 컨트롤하러 들어간다는 말은 알겠으니까 생소한 단어 뭐 있을까요? 영업소 알 것이고 기타? 여기서 기타는 악기일까요? 아니죠. 뭐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만 있다라고 착각해요. 이 31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만 있구나라고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닙니다. 네 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전제가 하나 있었잖아.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해놓고 A, B, C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요. 어떡합니까? 그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넘겨주면 됩니다. 네 가지죠. 특정 장소를 정했으면 특정 장소.
특정 장소를 정하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운송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넘길 때 운송을 해주기진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특정품이거나 뭐 불특정품이라도 특정한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럼 어디? 영업소. 에서 누구의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널어갈 때 어떻게 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했다. 32조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 의무에 수반하는 의무. 여기도 세 가지네요. 근데 전제가 없죠. 그냥 세 가지네요. 자, 32조 1항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물품이 하인에 의하거나 선적 서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특정물, 불특정물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의 공산품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예술품, 모나리자 이런 게 거래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주로 무역 거래는 공산품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불특정물이에요. 공장에서 오늘도 찍어내고 내일도 찍어내요. 수십만 개를 찍어내요. 수백만 개를 찍어내고 수백만 개를 팔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산되는 물건 중에 이 해당되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기는 물건은 과연 뭐냐는 거지. 이게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명확히 특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충당한다. 원래 이제 무역계약에서는 충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특정한다, 충당한다 그 뜻입니다. 계약에 충당한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기는 그 물건으로 특정한다. 충당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고에 10만 개의 초코파이가 있어요. 매수인이 찾아왔습니다. 매수인 너한테 줄 초코파이는 여기 있는 1만 개 가져가. 이게 특정이에요. 그러면 불특정물이었던 10만 개의 초코파이 중에서 1만 개로 충당되거나 특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하겠죠. 거래를 하는데 매수인 보고 네 알아서 가져가가 아니잖아. 1만 개를 달라고 해서 1만 개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자에 1만 개를 담거나 뭐 하겠죠. 그럼 그게 특정되는 거예요. 뭐 별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만 개를 요구해서 1만 개 포장해서 보냈어요. 그럼 그거 특정하는 거예요. 또 1만 개만큼 공장에서 생산되거나 창고에 쌓여 있겠지. 그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행위를 안 했어요,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죠. 네 거 이거야?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탁송 통지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로 알게 돼요? 포장하거나 여기 나와 있죠. 뭐 하인을 찍거나 뭐 하면 선적 서류 했다는 게 선적 서류가 나왔다는 게 뭐예요? 배에 실었다는 거잖아. 라인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초코파이 중에 1만 개를 뽑아서 배에 실었어요. 배에 실은 거 이건 뭐야? 매수인한테 보내주는 그거잖아. 특정 항의를 한 거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별다른 그게 아니고 이슈가 아니고. 두 번째 32조 2항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매도인이 운송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운송수단에. 그죠? 초코파이 10,000상자를 보내는데 뭐 저기 돛담배 실을까요? 컨테이너에 담아서 컨테이너 담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골판지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로 실어 보내든지 뭐 해야 되겠죠. 적절한 운송수단에 그러한 운송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알아서 운송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운송을 해야 된다. 세 번째 32조 3항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련된 보험에 부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뭐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있으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면 보험 계약 체결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CIF나 CIP 경우에. 지금 없다 했잖아. 없으면 뭐만 하면 돼? 보험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왜? 매수인은 우리나라에 어떤 보험회사가 좋은 보험회사인지 알 수도 있지만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모를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보험은 끝나요. 예, 그죠? 그래서 세 가지 해야 된다. 물품을 특정시켜야 된다. 운송 의무가 있으면 운송해야 된다. 운송 의무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예, 보험 의무가 있으면 피처결해야 된다. 보험 계약의 의무가 없으면 정보 줘야 된다. 자, 33조 인도의 시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어느 기일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되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4월 1일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그 날짜예요. 그럼 언제? 4월 1일. 계약에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간으로 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간 안에 어떠한 날짜 4월 1일부터 4월 10일 중에 1일, 2일, 3일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합리적인 기간 자주 쓰이죠. 합리적인 기간이 며칠인지도 얘기 안 해주면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 우리 뭐 그게 있죠. 청약의 유효기간 없을 때 어떡합니까? 합리적인 기간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리저너블 타임 해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34조 서류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없으면 안 줘도 되겠다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자, 있어요. 네, 보통 있습니다. 없는 경우 잘 없어요. 자,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서류를 교부해야 된다. 운송 서류겠죠, 대충. 네,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당해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칙이죠. 여기서 끊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준 경우에는 시기까지는 뭐 할 수 있다?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4월 1일이 서류를 주는 날이에요. 근데 내가 서류를 3월 29일 날 줬어요. 일찍 줬죠. 원래 요때가 기일이죠. 해야 되는 날짜죠. 근데 그 전에 줬어요. 잘했네. 네, 잘했는데 뭐야? 이 서류가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틀렸다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기 전에 4월 1일이 도래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요때까지 이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계획. 인류 보완 계획이 아니라 서류 보완 계획. 자, 근데 그냥 할 수 있느냐? 서류 보완 계획을 그냥 작동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매수인에게 어떠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 서류 보완 계획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인정. 근데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해서 문제없이 쓸 수 있는데 이 보완으로 초기 문제로 인해서 매수인이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말이 나오죠. 예, 밑에 네 번째 줄에 다만 이 권리 행사란 게 이거예요. 보완, 서류 보완 계획. 예, 이거를 하는데 뭐예요?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보완을 해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어로 may입니다. 오버워치의 may가 아니라 MAY예요. 무슨 뜻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안 하면 되죠.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 이거 내가 감수할 수 있어. 이 사람하고의 비즈니스 관계 때문이라도.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손해가 너무 좀 깨림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됐더라도. 만약에 이 내용이 반드시 해야 된다. 혹은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뭐겠어요? 이건 머스트죠. 메이가 아니라 머스트죠. 그런 지금 머스트가 아니란 얘기야. 메이야 이거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조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매도인의 의무, 물품 인도 의무, 서류 교부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물품 인도와 관련해서 31조의 인도의 장소, 33조의 시기. 그러니까 31조가 장소고 33조가 시간이네요. 그렇죠? 장소와 시간이 나오고 어떻게 할 건데 32조에 나오죠. 물품을 특정하고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면 해야 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정보 제공해주고 그리고 34조 서류 줘야 된다. 그리고 서류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근데 무슨 내용이 없어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바로 35조부터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아니라 물적 적합성이에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은 여기 30조에 요거 한 줄이 다예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끝이에요. 선언만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너네들이 합의하거나 너네들이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간섭에 따르거나 아니면 너네가 정한 준거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용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35조 봅시다. 35조 물적 적합성입니다. 물품 적합성, 물적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적합성이란 게 뭘 적합하다는 뜻이냐면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뭘 볼까요? 1번 35조 1항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상품 명세에 적합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수량, 품질, 명세 이거 어디서 봤죠? 청약 조건 얘기할 때 그랬죠. 구속성, 확정성 뭐 이런 게 얘기할 때 명확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최소한 물품이 뭔지는 물품의 수량이 뭔지는 몇 개인지는 그리고 물품의 품질이 어떤 건지는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들어와 있죠. 물론 거기다가 더해서 뭐 용기에 담았을 때 또는 포장됐을 때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자, 35조 2항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아니하는 한 아니한 것으로 한다. 뭐야? 아니 그 뭐 노래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이거 뭐예요? A, B, C, D 하면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A 봅시다. 물품은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죠. 통상 사용 목적이란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이건 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매도인이나 매수인 알겠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그렇죠? 휴대폰을 주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통상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거죠. 적합한 거 보내줘야 되겠죠. 통화돼야 되겠죠. 자, B. 물품은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 아니라 좀 특별해요. 많이들 그렇게 쓰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게 이제 특정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원래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사이드 이펙트로 효과를 알게 돼서 된 거. 그런 경우 그걸 의도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임 같은 거 재밌게 놀려고 샀는데 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디아 땡땡이란 게임이 있어요. 유명한 수면제입니다. 그 게임인데 잠 와요 하면 그거 이제 그 저거 있어요. 이렇게 앞에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 잔대요 진짜로. 좋은 게임이죠. 수면제. 그 의존성도 없고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다 알거든. 좀 게임 좀 해본 사람들 그 게임이 수면제라는 거 다 알아. 널리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 특정 목적에 맞게 주문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했는데 잠이 안 와. 그럼 특정 목적을 물론 그 회사에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회사는 절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과 판단에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제외한다. 매수인이 뭔가 특정 목적을 요구했는데 매도인이 그걸 맞춰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매도인의 기량이 그게 안 돼. 매도인의 실력이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근데 매수인이 어떤 특정 목적을 요구해요. 이건 뭐 같아요? 함정이죠, 함정.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네가 뻔히 못 만들 거 뻔히 알면서 만들어 달래.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A는 통상 목적, B는 특정 목적입니다. C.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서 제시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할 것. 견본하고 일치해야 되는구나. 샘플하고 일치해야 되는구나. 자, D. 물품은 그러한 물품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되어 있을 것. 용기와 포장. 용기 담아서 포장 적절하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품이 적합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4가지예요. 통상 목적, 특정 목적, 그 다음에 견본 일치, 그리고 용기 포장. 이거하고 안 맞으면, 계약 내용과 틀리면 물품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35조 사망.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어떠한 부적합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전항의 A호 내지 B 제 D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 내지란 말이 뭐냐면 제 A호부터 제 D호 사이에 있는 거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를 다 포함해요. 무슨 얘기냐? 매수인이 계약 체결할 때 A, B, C, D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물품의 적합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 절대 모를 수 없어요. 알아. 누가? 매수인은. 매수인은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알면서 요구했죠.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합성의 판단 시기. 36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한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계약 및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부적합이 뒤에 드러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물품을 이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진대요. 넘어가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넘어간다는 거를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표현을 안 쓰고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위험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위험이란 건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되거나 파손됐을 때 누구의 손실인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란 표현을 안 쓰고 위험이란 표현을 쓰면서 돌려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권 얘기를 안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을 넘긴다. 가름해서 물품의 권리가 매수인에게로 기속되고 난 이후부터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36조 2항에 봅시다. 매도인은 전항에서 규정된 때보다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책임을 진다. 물품을 넘겼어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이 넘어갔고 뭐 소유권도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고 있다가 물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에 기인해? 매도인이 잘못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매수인이 사용하다가 어떤 오작동을 한다거나 실수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는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니까, 매수인의 물건이니까 매수인이 책임지면 되는데, 물건의 문제가 매도인이 잘못 만들어 준 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AS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 목적,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증의 위반도 포함을 합니다. 보증을 했어요. 매도인이. 언제까지는 이 물품이 통상 목적 있다. 우리 여러분들 물건 사면 박스 다 버리지만 두 가지는 안 버려요. 뭘 버리냐? 물건과 그 정품 보증서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있더라고. 근데 보통 보증서를 두죠. 왜? 나중에 AS 같은 거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쌓아두다 보면 이게 이 물건의 보증서인지 저게 저 물건의 보증서인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보증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어떤 경우에는 2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5년 뭐 이렇게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증기간은 뭐예요? 결국에 물품을 만들어서 판 사람이 그 기간 동안 그 물건이 통상 목적, 사용,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걸 개런티한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 개런티한 기간 동안에는 적합해야 된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의 책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37조. 인도기일 전 하자 보완권.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한 기일까지는 인도된 물품의 모든 부족분을 인도하거나 수량의 모든 결함을 보충하거나 인도된 모든 부적합한 물품에 가름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물품의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다. 뭐 네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물품이 4월 1일 날 넘어왔는데 물품이 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예요. 4월 1일까지 갖다 주면 되는데, 근데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3월 29일 날 갖다 줬어요. 3월 29일 날. 그러면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행기 전에 이행기일 앞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죠. 얘는 서류 보완. 얘는 뭐 물품 보완. 근데 똑같아요. 뭐가? 매수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용을 초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보완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죠. 부적합 보완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권리 가진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권리는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8조 물품의 검사입니다. 물품의 검사. 물품의 검사 해야겠죠. 물품이 적합한지, 앞에서 얘기한 통상 목적, 특정 목적, 뭐 아니면 견본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포장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는 누가 합니까? 주어를 봅시다. 매수인입니다. 이거 오타 아니에요. 매수인이 합니다. 물품 검사. 물론 실제 실무상으로 물품을 보내는 매도인도 물품을 보내기 전에 이게 뭐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제대로 된 물품을 내가 보냈는지 뭐 점검 정도는 하겠지만, CISG에서의 물품의 검사에 대한 의무는 매수인한테 부여하고 놨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관세사 1차 시험이나 무형영어 검증 시험에 주어 바꿔서 자주 나와요. 매수인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인이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여기 사정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그냥 상황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뭐 해야 돼요?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가 뭐야? must란 거예요. must. may가 아니라 must야 이거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물품 검사인으로부터 검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예요. 매수인의 의무.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놨잖아. 앞에. 물품 검사 의무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이게 매도인의 의무 쪽에 쭉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 이런 다음에 뒤쪽에 와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같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매수인이 할 일이야. 물품에 대해서 검사해야 되는 거. 자,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운송 도중에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운송이 늦어지거나 변경되거나 하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해서 검사합니다. 검사는 매수인이 어떻게 단기간에 합니다. 자, 그래서 검사했어요. 39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냥 끝내면 되죠. 물품 제대로 왔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물품의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뭐 한다?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발견하였어야 한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이 물품 부적합에 대한 문제를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물품 부적합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합리적인 기간이란 말이 나오네요. 며칠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안에 어찌됐든 그 합리적인 기간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물품이 부적합하다,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소셜 커머스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물건을 받았어요. 내가 택배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물품을 최종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구매가 확정이 돼요. 보통 그렇게 유도하죠. 그래서 구매 확정 누르면 그 사이트에서 뭐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거 적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매가 확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물건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받은 물건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매를 확정했다는 뜻은. 그래서 그 소셜 커머스는 여러분들이 결제한 금액을 생산자나 판매자한테 넘겨줄 수 있게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구매 확정을 잘 안 해요. 나도 안 하거든. 상품병을 굳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매 확정 잘 안 해요. 마일리지 그까이 거 뭐 몇십 원씩 모아봐야 뭐 티끌 모아 태산 만들 때쯤에 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모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느 특정한 기간 그거는 이제 각 사이트마다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지나면 뭐가 되어 있냐면 자동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구매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소셜 커머스 업체는 그 판매자한테 대금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결제한 금액을.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물건 받았어. 아무 말 없이 쓰다가 약 한 달 뒤에 판매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 부족하게 왔어. 아니면 물건이 잘못 왔어. 아니면 불량품이야. 이걸 주장한다고 해봐. 한 달이나 뭐 보름이나 아니면 뭐 1년 뒤에 뜬금없이 시간이 그러니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문제가 수량이 부족했던 문제, 물품이 부적합의 문제가 과연 초기 불량인 것이냐 아니면 매수인이 사용 중에 발생한 어떤 문제를 매도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마켓 클레임을 하는 것이냐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네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빨리 하라는 거예요. 뭐 빨리 하란 말을 여기서는 짧은 기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얘기해라. 그게 뭐 일주일이 될지 보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할 일은 단기간, 여기는 확실히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어. 단기간 안에 쇼타임에 뭘 해야 된다? 검사하고 리즈너블 타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적합에 의존하는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보통은 뭘 얘기를 하냐면 클레임권을 말해요. 무역에서 말하는 뭐 소송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중재라든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이제 법적인 어떤 제척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매수인의 권리 주장의 어떤 한도 최대치는 2년이에요. 2년 넘어가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일종의 뭐 시효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법에 이런 것들 보면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뭐 주장을 못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시효 제도라는 게 법에 있냐면 법적 안전성 때문입니다.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존재의 필요성은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럼 법적 안정성이 왜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10년 뒤에 얘기를 해요. 난감하죠? 대체품을 만들 수도 없고 이미 단종됐는데 10년 전 일이라 이게 진짜 누구 잘못인지 조사해 볼 수도 없어요. 불안하죠. 물건 파는 사람 불안해서 물건 팔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전후에 세워진 기업이라서 뭐 기업의 역사가 50년, 60년 이런데 유럽에 가보면 200년, 300년 된 회사들이 있어요. 뭐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 300년 되고 뭐 몇 대를 걸쳐서 내려오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제척 기간 없으면 100년 전에 누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 약 먹고 돌아가셨다. 물어내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 리밋이 어디냐? 2년이에요, 2년. 자, 그 다음에 다만 여기 39조 2항의 세 번째 줄에 다만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모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보증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물품을 제작한 제조자가 보증기간을 둡니다. 3년, 4년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기간은 2년인데 보증은 물품의 적합성을 개런티한 기간은 3년이야. 그러면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CISG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우선되겠어요? 보증기간이 우선됩니다. 3년. 보증기간이 길면, 보증기간이 짧으면요. 보증기간이 제척기간보다 짧으면요. 그거는 좀 가봐야 아는데 그래도 보증기간을 통해서 매수인이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권리는 보증기간에 행사하고 물품의 어떤 클레임과 관련된 권리는 CISG 규정을 따라서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나 만약에 보증기간이 있다면 제척기간보다 더 우선하는 게 보증기간이다. 자, 40조에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습니다.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사실과 관련. 그러니까 매도인이 알아. 자,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과도 관련. 매도인이 알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안 알렸어요. 자, 매도인이 압니다. 그리고 통지 안 했어요.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뭐에 대해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그죠?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걸 매도인이 알고 있는데 매수인한테 안 알렸다? 그러면 이건 뭘 한 거야? 매도인이 잘못한 거죠. 매도인이 물건을 잘못 만들었어요. 통상 목적이든 특정 목적이든 포장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어. 그걸 알고 있어. 모르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이건 실수니까. 그때는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근데 매도인이 일단 알아. 얘는 알아. 근데 얘기 안 했어. 숨겼어. 얘가 지금 뭘 진 거예요? 일종의 원죄를 진 겁니다. 원죄를. 원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인도 뭔가 잘못을 했어. 무슨 잘못을 했냐면 매수인이 한 잘못은 뭐냐면 매도인은 38 여기 두 번째 줄 끝부터 매도인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숨겨져 있냐면 38조와 39조가 뭐냐는 거야. 38조는 물품의 검사 의무고 39조는 하자 통지 의무입니다. 주어가 제가 매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인이 문제가 있으면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검사를 안 해요. 매수인이 물품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검사 안 했는데? 자기의 의무를 안 했는데? 못하겠죠. 매수인이 통지를 안 했어요. 통지 안 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39조에 돼 있었잖아. 물품이 잘못됐으면 물품이 적합하지 않아요. 물품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했어. 한참 뒤에 얘기 못 한다 했죠? 네. 매수인이 검사 안 하고 통지 안 했다는 이유가 일종의 뭐예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행위들을 안 하면 물품 부적합을 뭐해? 주장 못 하죠. 이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38조, 39조 안 하면 물품 부적합 주장 못 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매수인의 잘못보다 앞선 타임에 시간적으로 결과적으로 앞선 상황에서 뭐가 있었어? 매도인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죄? 매도인이 물품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요거를 원용할 수 없다란 말이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요거 안 했다는 사실 가지고 이거를 실드를 못 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용할 수 없다는 말이. 이거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그거를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을 필 수 없다는 거거든. 네가 검사 안 했고 통지 안 했다는 사실을 들고 와가지고 내 주장을 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결론만 말하면 물품 부적합을 주장을 못하는 걸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못하게 된 걸 못하게 됐다니까 뭐야?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아니게 된 거 아니게 된다가 뭐야? 이중부정이죠. 우리 영어 표현에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우리말에는 물론 우리말도 이게 뒤에가 이제 서술어가 뒤쪽에 가기 때문에 이 서술어를 계속 바꿔서 말을 바꾸기를 할 수 있는데 영어는 서술어가 앞에 오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중부정을 해요. 지금 이중부정이잖아요. 이거 지금. 네. 원래대로라고 하면 매수인이 검사 안 하고 통지 안 하면 자신의 주장을 못 하는데 이거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매도인의 원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적합 통지 의무의 위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매수인은 3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부적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뭐 이행 청구도 특정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계약 해제도 할 수 없고. 근데 뭐예요? 밑에 동그라미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어쩔 때? 매도인에게 원죄가 있을 때. 매도인이 부적합을 알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여기 보면 밑에 동그라미에 2번은 대금 감액 청구권인데 좀 미리 앞서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물품 부적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사람이 실드를 못 치니까 뚫리겠죠? 물품 부적합의 주장이 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매수인이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도 잘못이 있었어. 검사 안 하고 통지 안 했거든. 그래서 계약 해제까지는 못 갑니다. 뭐만 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하고 감액 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대금을 좀 깎아줘. 잘못된 거니까. 물건이 잘못 왔으니까. 물건이 잘못된 물품이 왔으니까 적합하지 않으니까 감액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물품이 인도됐고 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제50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38조, 39조는 주어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리고 40조에 이 38조, 39조를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뭔가 잘못이 있었으면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41조. 이 41조는 법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35조부터 나오는 규정들은 물품 적합성, 물적 적합성이라고 해요. 물건 그 자체가 적합하냐,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건이냐, 계약에서 얘기한 그 특정 목적에 맞느냐의 문제고, 41조와 42조는 법적으로 적합한 물건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적합한 물건이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3자가 이 물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물건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이 파산이 돼가지고 어떤 매도인의 자산이 어떤 제3자인 채권자한테 차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품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면서 질권, 유치권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물품을 매수인한테 넘겨야 돼요. 그러면 매수인은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제가 전제해야 되는 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매수인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의 숟가락이 들어올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이 물품의 인도는 어떤 제3자의 숟가락, 제3자의 주장, 제3자의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41조예요. 41조.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줘야 된다. 자, 그리고 42조에 있어요. 여기 41조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42조에 뭐가 있냐면 제3자의 지적재산권 혹은 뭐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산업재산권, 뭐가 있을까요? 뭐 설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로열티 다 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 어떤 제3자의 권리,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지적재산권에 기초를 두는 경우, 어떤 경우? 물품이 전매되거나, 전매된다는 게 판매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나라의 법률, 왜? 거기서 팔리거나 사용돼야 되니까. 아니면 물건을 사는 사람, 매수인의 영업소가 있는 나라의 법률에 그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지식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에 따라서 보호되는 그런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42조 2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전항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 봅시다. A.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이 물건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 혹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청구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또 두 번째,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이 매수인에 의해서 제공된 기술적 설계, 디자인, 공식 또는 기타의 명세서에 의해서 매도인이 따랐어요. 이게 뭐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매수인이 요구를 해요. 티셔츠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티셔츠 앞에다가, 하얀색 티셔츠 앞에다가 미키 마우스 그림을 그려달라 라고 요구를 해요. 도안도 보내줘요. 요대로 그려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 때까지 매도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매수인이 디즈니하고 합의를 봤구나. 그래서 만들었어. 근데 만들고 있는데 헬기를 타고 누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 회사의 저작권을 위반을 합니까? 라고 문제가 들어와요. 당황스럽죠. 그때 매도인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어요? 매수인이. 이 경우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 앞에 뭐 법적 적합성 얘기하지만 뭐 채권 차압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사실은 이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장 이 법적 적합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제가 얘기한 뭐 미키 마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권리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미키 마우스가 계속 성형 수술을 해요. 그거 알아요?
처음에 미키마우스가 처음에 그려졌을 때하고 지금 미키마우스는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뭔데? 바꾸는 거죠.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면서 새롭게 등록을 하는 거죠. 죽고 뭐 이게 만들어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풀립니다. 뭐 어린 왕자나 셜록 홈즈 같은 거 이게 좀 작가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책들은 저작권 상관없이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어요. 사후 저작권 인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디즈니라는 회사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지적재산권을 꽉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매수인이 요구한 경우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43조 제3자의 권리 청구권에 대한 통지.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41조 또는 42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매수인이 요구했던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지우고 그건 특별한 케이스였으니까 매도인이 물건을 만들어서 매수인한테 보냈는데 얘가 제3자의 어떤 권리 혹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죠. 매수인은 야 이거 법적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통지해야 돼요. 그걸 통지하지 않으면 뭐예요? 매수인은 41조 또는 42조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살짝 지울게요. 자, 매도인이 물품을 넘기는데 이 물건이 법적 적합성, 예를 들어서 제3자 권리나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받았어요. 이거 통지해야 돼요. 통지하라 그러죠. 지금 통지하라 그러잖아요.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통지하지 않으면 41조와 42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원용할 수 없다는 게 그걸 가지고 와서 41조, 42조 규정을 가져와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 실드 못 친다는 얘기거든. 근데 41조, 42조 규정이 뭐예요? 매도인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물건. 매도인이 42조는 매도인이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넘겨야 하는 의무를 41조, 42조에 부과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 적합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법적 적합성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죠. 뭘 안 하면? 통지 안 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문제 있으면, 법적 문제 있으면, 네 주장을 피고 싶으면 뭐라는 거야? 통지하라는 거예요. 통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43조 2항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전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여기서 전항은 43조 1이에요. 그 바로 위에. 이건 뭐예요?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는데 이 물품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는 통지란 말은 빠졌네. 알고 넘겨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실드를 칠 수 없다. 뭐랑 같죠? 요거랑 같죠. 검사 통지 안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실드 못 친다. 40일 법적 문제에 대해서 통지 안 했다는 사실로 실드 못 친다. 뭐 저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매도인이 원죄가 있다는 거야. 원죄가. 여기도 원죄가 있다는 거야. 원죄.
내가 매도인이 물품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 물품에 대한 부적합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어요. 실수야. 그래서 그 문제 제기해. 예. 그러면 뭐 받아들여야지. 근데 문제 제기해야 되는 당사자가 제기 안 했어. 그럼 네가 왜 제기 안 했니라고 내가 실드 칠 수 있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난 알고 있어. 얘가 물품이 잘못됐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냈으면 저 사람이 하자에 대해서 혹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지했건 안 했던 간에 일단 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매도인이 몰랐어요. 예, 매도인이 몰랐으면 매수인이 통지를 하면 주장을 할 수 있고 통지를 안 했으면 주장 못 해요. 깔끔해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야? 매도인이 원죄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매도인이 몰라요. 모르면 매수인이 검사 안 하거나 통지 안 했으면 매수인의 주장 못 펴요. 근데 뭐야? 원죄가 있다는 거야. 원죄가. 매도인이 알고 보냈다는 거야. 알고. 예, 알고 보냈다는 말을 좀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얘기하면 고의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 알면서 했다는. 알면서 한 잘못을 뭐라 그래? 고의로 잘못했다는 거잖아. 예, 매도인이 고의로 잘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통지해야 된다. 어떤 뭐 문제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지. 예.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매도인 잘못으로 몰아가기에는 매수인 쪽도 잘못이 있죠. 뭐 하자 통지 안 한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계약 해제를 못하고 뭐 한다? 여기 44조에 있는 것처럼 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까지는 못 가요. 근데 감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조, 42조, 43조, 44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법적 적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물적 적합성과 법적 적합성,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매도인의 어떤 의무에 대한 어떤 서류 교부나 물품 인도나 소유권 이전 규정은 되게 깔끔한데 이 법적 적합성과 물적 적합성의 규정은 뒤에 하자 통지에 대한 의무, 책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간세사 2차 시험 무역 실무에 이 물적 적합성과 법적 적합성이 50점짜리 문제로 나왔었어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체크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그래서 요 45조부터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제책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진도 확 뺐는데 알면서 하면 만약에 내가 앞 시간에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30분 더 해. 그럼 뭐야? 고의가 되는 거야. 근데 지난 시간은 뭐였어? 내가 착각했잖아. 앞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시간을 착각했잖아. 그럼 뭐야? 이거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수고했고 수요일 날